어버이날을 앞두고 집집마다 카네이션 선물 준비가 한창인데 값싼 수입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비싸게 속여 파는 가게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 전남에 토요일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내린 단비와 이번에 내릴 비까지 더하면 가뭄 걱정은 크게 덜게 됐지만 저수율은 여전히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 교체를 원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마련한 총선 공천 룰은 지역민의 여론과는 달리 현역 의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완도에서 해변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보고 수산물 축제까지 개최 중이어서 완도를 찾으면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집집마다 카네이션 선물 준비가 한창인데요. 값싼 수입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비싸게 속여 파는 현장을 단속반과 함께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구영실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꽃집. 새빨간 카네이션이 유리장에 진열돼 있습니다.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지만 모두 수입산입니다. 지금 여기에 원산지가 카네이션이 국내산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외국산도 판매를 하시잖아요. 거짓 표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콜롬비아산이지만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나주의 한 꽃집도 상황은 마찬가지. 원산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꽃바구니에 값싼 외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과 몰래 뒤섞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입 외국산 꽃하고 혼합이 되어 있지요. 카네이션 20송이의 경우 국내산의 원가는 2만 원인데 중국산의 원가는 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국산 카네이션은 국내산에 비해 절반 가격이지만 실제로는 2배가량 높게 속여 팔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카네이션이 국내산에 비해 꽃잎은 검붉은색이고 꽃받침은 진녹색이라는 점을 유의해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카네이션을 쉽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국산과 이국산 꽃을 혼합하여서 꽃바구니나 꽃다발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이 화면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판매에서도 거짓 표시가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화훼 공판장과 꽃집 등 천여 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전남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지난달 내린 단비까지 더하면 가뭄 걱정은 크게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수율은 여전히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도로 위를 적십니다. 우산을 든 시민들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광주 전남에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완도와 진도엔 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광주도 1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인 오는 6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곳 남해안, 지리산 부근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제외한 광주 전남에는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와 달리 지난 한 달간 광주 전남 지역의 강우량은 평년과 비슷한 92.3mm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보댐의 저수율은 지난달 7일 20%대로 올라선 이후 연일 비슷한 수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비까지 내리면 가뭄 걱정은 크게 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동복댐은 극단적으로 비가 오지 않더라도 9월 중순까지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제한급수 위기는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 위기를 벗어났지만 저수율은 여전히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물 수요량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농민들에게 잦은 비 소식은 여전히 절실합니다. 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육 상태가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생산량도 많이 감소할 것 같고요. 기상청은 이번 달 강우량도 평년과 비슷한 120mm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전남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찰 13곳의 입장료가 오늘부터 면제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선 대한불교 조계종인 장성 백양사와 순천 서남사, 구례화엄사 등 13개 사찰의 입장료가 사라져 등산객들은 물론 사찰 관람객들 모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감면한 관람료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관람료가 면제된 건 1962년 이후 61년여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안에 대한 당원 투표가 오늘 마감되고 오는 8일 확정 여부가 최종 발표됩니다. 이번 공천안을 둘러싸고 혁신 없는 공천안, 현역 챙기기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는데요. 광주 전남에서는 매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역 교체론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과 신인 등은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0%포인트 앞서야 단수 공천. 현역 의원 징계 전력 비공개. 민주당 공천제도 TF가 만든 공천안이 나오자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천제도에서 정치 혁신에 대한 당내 논의들 이런 것들이 청년들, 정치 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장 이것들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역에 유리한 공천안이 광주 전남 시도민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KBC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도민의 57%가 현역보다 새 인물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역 교체론이 우세한 겁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여론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텃밭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져도 민주당 후보만 되면 당선이 유력하고 이러다 보니 중앙정치 무대에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차기 공천에만 매달리다 보니 군 공항 이전 등 대형 사안에서도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산악회 버스, 출발 버스에 타서 인사드리고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오히려 중앙에서 어떠한 정말 정치 이슈를 이끌어 나가고 중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선호를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텃밭이라는 점만 믿고 지역 여론을 외면하다가는 민주당 공천만 하면 당선이라는 호남의 공식도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공항 이전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다음 주에 만나 입장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오는 1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전남 이전 추진과 관련해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시도는 회동에 앞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회동에서 일정 부분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광주광역시 수안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A 순경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시 A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고흥의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고흥군 금선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70대 남편 A씨가 숨지고 아내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집안에 휘발유를 뿌렸다는 아내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안에서 SUV 차량이 도로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신안군 도초면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도로 3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순천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완도인데요. 완도에서는 해변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보고 수산물 축제까지 4년 만에 개최돼 완도를 찾으면 볼거리와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완도 해변공원. 이를 배경으로 아기자기한 정원 50여 개가 펼쳐져 눈길을 붙잡습니다. 구명환으로 꾸며진 튜브 가든과 배 모양의 보트 가든, 공원의 아치교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운치를 얹은 조망정원, 바다 관련 소재를 반영한 정원에 잔디 카페트로 단장한 전남정원 페스티벌 행사장은 색다름 그 자체입니다. 구명환을 모티브로 하는 튜브 정원과 더불어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정원, 그리고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또 바다와 어울리는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눈으로 만끽했다면 바로 옆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장에서는 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막일에 비가 많이 내려 조금은 아쉽지만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연휴 특수에 상인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비가 이제 끝나면 안도 이곳저곳 돌아보시고 정원 페스티벌도 구경하시고 여기 이제 행사장 오셔서 안도 특산품도 많이 구입하시고.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는 전통 노젓기 대회와 마술쇼, 낚시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는 8일까지 펼쳐집니다. 어린이날에서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 두 개의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 청정수도 완도.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해변 정원을 감상하면서 청정수산물을 구입하는 정겨움이 넘쳐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2023 춘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연일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KBC는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춘천만의 비전을 제시하는 연속 보도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50년 전통의 정원 박람회를 두 번째 치르고 있는 독일 만하임 현지를 박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젖줄 라인강이 흐르는 도시 만하임.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이곳에 세계 3대 꽃축제 가운데 하나가 개막했습니다. 지난 1975년 첫 정원 박람회가 열렸던 루이젠 공원은 동화 속 마을로 재탄생했고 강 건너 군사부지였던 스피넬리 구역은 국가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Bundesgartenschau, diese erste Bundesgartenschau, die fand nicht hier statt, sondern in Mannheim Luisepark und Herzogenried-Park. Das sind zwei große Parks in Mannheim. Und jetzt ist ja was Neues erfunden durch diese Kasernegelände. Und das ist sehr gut gelungen bis jetzt. 녹지 공간을 도심 속으로 자연스럽게 확대하면서 두 구역을 한 번에 이어주는 케이블카도 설치했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이곳 루이젠 공원과 새로 조성된 슈피넬리 박람회장 사이 1.2km 거리를 8분 만에 이어주고 있습니다. 독일 대통령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화학회사인 바스프를 비롯해 10여 개 대기업들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년이란 시간 동안 큰 공을 들인 이번 정원 박람회는 10월 폐막 이후 고스란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In das Stadtzentrum der Stadt Mannheim zu bauen. Dazu gibt es da hinten diese großen Wiesen und auch dies hier wird später Wiesenbereich. 150년 전통의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를 두 번째 치르고 있는 만하임시가 미래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목포 지역 어업 관련 단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목포 수협과 근해 안강망 유자망협회 목포시 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자료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청정해역의 수산업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방류 계획 철회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이유가 없다며 방한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합 쇼핑몰 입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구체적인 골목 상권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광주 상인 대책위는 오늘 제1회 광주 상인 공동회를 열고 대형 쇼핑몰이 출점하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46.5% 감소한다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컨트롤 타워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가 상인들을 2등 시민 취급하는 배타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착공 여부가 불투명해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을 BRT, 도심 간선 급행버스 체제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열린 시정 질의에서 3단계 구간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BRT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3단계는 백운광장에서 진월동을 지나 효천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BRT와 연계해 운영하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광주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KBC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